Hello and welcome to the interview. I'm your host, Jennifer Clyde. What would you say best represents Korea? Would you say an old palaces like this behind me? Or would you say Hangul, the Korean alphabet? Or would you say kimchi? There are many things that demonstrate a nation's rich history and culture, and traditional costumes are one of them. Today's guest designs hanboks,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and she's been promoting the hanbok and its beauty with its original designs for the past 20 years. So stay tuned as I take you to meet today's guest, hanbok designer Kim Ji-won. A designer who adds brilliance to hanboks with splendid colors and original designs. Kim Ji-won. 컬러링을 잡는 거예요. 가장 고민스러운 작업이기도 해요. With her background in traditional Korean dance, she has become an iconic hanbok costume designer, expressing her creativity on the way to establishing herself as Korea's premier hanbok designer. 욕심이 좀 있다면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 거기에 모든 그 코디네이션과 스타일링을 조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Get ready to meet Kim Ji-won as she gives us a glimpse of her life as a designer right here on The Interview.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멋진 쇼룸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와주셔서 저도 영광이에요. 네. 공간이 정말 멋지게 꾸며져 있는데 먼저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보실래요? 설명 좀요. 네. 일단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은 우리가 입는 한복에서 머리 장식, 놀이개, 뭐 이런 뒷꽂이, 비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모두 다 한복을 입었을 때 함께 착용을 하는 그런 액세서리죠. 네, 우리가 드레스 입었을 때 목걸이, 귀걸이 하듯이 한복을 입었을 때 사용하는 액세서리들이에요. 정말 예쁘네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뭔가요? 네, 얘는 호톱 놀이개라는 거예요. 놀이개. 네, 근데 호랑이 발톱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장신구들은 대부분 어떤 주술적인 기운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악귀를 물리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그런 길상적인 의미도 박쥐라든지 매미라든지 뭐 무병장수를 한다든지 그런 걸 간직하고 있으면 조금 더 뭐 오래 살고 아들을 낳고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이 대부분 재밌는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은 또 이쪽에 있는 한복들을 보면은 뒤쪽에는 좀 색감이 있고 여기는 깨끗한 느낌이 있는데 어떤 한복인가요? 요 앞쪽에 보시는 걸 보면 그 예복이에요. 약혼복이라든지 파티복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일상에서 좀 주목받고 싶은 날 입을 수 있는 옷이고, 소재는 그냥 한복지는 좀 떠났고요. 망사라든지 레이스라든지를 좀 사용해서 그 대신 실루엣은 한복의 라인을 그대로 살려서 드레스 원단으로 만든 정말 옷이에요. 약혼식 딱 입으면은 딱 빛날 것 같아요. 예뻐요. 또 이쪽 요 뒤에 보시는 옷은 공연했던 옷인데요. 국립국악원의 백진희 씨라는 분이 산조라는 공연을 했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거는 제가 직접 염색을 한 거고요. 어떤 그라데이션 효과가 은은하게 나면서 무대에서 봤을 때 조명이 위 안에 있는 속치마에서 색깔을 조금 더 우러나게 만들어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예쁘네요. 받았던 옷이에요. 그래서 한쪽 몸판은 이렇게 자수를 놔서 조금 변주를 한 거고요. 정말 깨끗한 느낌? 너무 예뻐요. 또 이거는 뭐 분명히 남자가 입는 옷인 거죠. 근데 굉장히 독특해요. 색감도 예쁜 것 같고 마치 나무를 보는 듯한 느낌, 자연을 느낄 수도 있고 정말 예쁜데요. 아름다운데요. 이 작품은 지금 소나무의 정령이 선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를 작품의 그 모토로 잡았고요. 요코하마 능악당에서 공연했던 여기가 쇼룸인데 이렇게 작업도 여기 직접 여기서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작업 공간이 따로 있나요? 이쪽 안쪽으로 이쪽이요? 네.
네, 이쪽은 조금 정신이 없지만 제 작업실이에요. 이쪽이 작업 공간이구나. 저는 이제 작업실을 옆에 꼭 끼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일반 한복집은 뭐 중간에 주인공이 바뀌거나 행사가 틀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중간에 주인공이 바뀌거나 아니면 공연 컨셉 자체가 수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꼭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대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쭉 한복도 보고 작업 공간도 둘러보고 쇼룸을 쭉 봤는데 욕심이 생겼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때 한복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지금도 한복을 좋아하긴 하는데 한복이 안 어울려서 어렸을 때 입고 거의 한 20년 이상을 못 입었어요. 근데 한복을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한테 어울리는 거 골라주시겠어요? 아, 정말요? 네네. 오케이, 그럼 우리 함께 한복으로 갈아입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막상 한복을 입어보니까 또 느낌이 색다른데요. 저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복이 워낙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두렵긴 했었거든요. 근데 괜찮죠? 네, 되게 예쁘시고요. 얼굴 색이랑도 되게 잘 맞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권해드린 이유는 워낙에 체형이 약간 서구적인 체형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좀 한복이 안 어울려요. 그래서 상체도 좀 약간 글래머 스타일이시고 그래서 어깨선에다 절개를 둬서 조금 밀도감 있는 원단을 몸판 쪽으로 축소를 시켜주고 또 소매 쪽에 있는 건 조금 톤 다운을 시켜서 하면 어깨가 조금 훨씬 더 축소되어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앞으로는 한복을 조금 시도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입으신 한복도 그렇고 이제 치마 부분이 요 아랫부분이 이 밴드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밴드가 아니고 요건 이제 치마 말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둘 다 체형이 비슷한 게 약간 글래머 스타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납작한 사람들이 한복이 잘 어울리거든요. 치마 말기를 조금 내려주고 얘를 조금 더 가슴을 눌러주면 치마 라인이 조금 더 이렇게 퍼지면서 날씬해 보이고 키도 커 보이고 여기도 좀 날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뒤쪽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한복들이 DP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한복이나 조금 전에 봤던 한복과는 왠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한복은 딱히 저만의 한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색깔이라든지 소재 그리고 문양까지 다 그 전통 우리의 복식 안에 있는 고증을 그대로 재현을 한 옷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그 생로병사 안에서 혼례라든지 제례라든지 중요한 잔치가 있는 날 입었던 옷이고요. 지금 가운데 두 개가 보이시잖아요. 이게 왕과 왕비의 옷인데 이것도 혼례복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또 제례 때 또 이렇게 사용을 했던 옷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저기 대수가 있고 밑에 보면 면류관이 있어요. 저것도 구장복에는 구류 면류관이 쓰이고요. 그리고 또 12장복에는 12면류관이 사용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면류관이 약간 지금 기울기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거는 왕이 너무 앞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요. 양쪽 귀에 이렇게 딸랑거리는 게 있어요. 너무 많은 소리를 많이 듣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의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처럼 그림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수에 굉장히 그 철학적이고 길상적인 의미들을 다 부여한 그런 옷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또 보시면 또 왕가의 복식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굉장히 패션 리더적인 성향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꾸미고 장식하고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관을 정제하고 나가지 않으면 밖에를 안 나가버리는 그런 굉장히 일상과 의례를 하나로 생각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패션 리더라고 했던 기생과 한량의 복식,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어떤 단순히 무슨 기생과 한량이라는 놀이의 문화를 떠나서 굉장히 시서화
악가무 이런 것들에 능하고 즐길 줄 알고 그러면서도 또 학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습들을 담은 옷들이고요. 지금 저게 이제 공연에 사용되었을 때는 이쪽에 있는 옷은 이제 판소리를 했던 분이 입었던 옷이고 저쪽에 있던 옷은 이제 한량무라는 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춤에 사용됐던. 그러면은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 네. 뒤쪽의 한복도 그렇고 네. 이쪽에 다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한복들은 네. 다 공연에 쓰였던 의상들인가요? 공연에 썼던, 그러니까 춤을나 노래를 위한 공연은 저쪽 두 벌이고요. 네. 나머지는 작년에 제가 요코하마 능악당에서 네. 패션쇼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약간 현대와 이렇게 가미된 것이 아니고 정말 오리지널 전통만을 무대에 올리는 그런 공연으로 특화된 극장이에요. 그래서 극장 자체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갖고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보통 창작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하지만 그 극장에서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얻어서 전통 의상, 고증된 의상으로만 패션쇼를 마지막 휘날레로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극장에서 패션쇼를 연 거는 제가 처음이라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대관 절차가 있었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저랑 쇼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전통 악가무와 옷이 같이 만나서 어우러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연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반 한복과 네. 이런 전통 한복, 그러니까 네. 전통 의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혹은 뭐 전통 공연에서 쓸 수 네. 있는 한복의 차이점은 네.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반 옷은 굉장히 그 장소와 의식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든지 환갑잔치라든지 돌잔치 요런 그 생로병사 안에서의 잔치들 안에서 입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연 무대 의상 안에서,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네. 받을 수 있는 주인공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입는 옷이 한복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사용되는 옷들은 굉장히 조금 자신을 돋보일 수 있고 예뻐 보이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공연 의상으로 넘어가면 이게 예쁘기만 한 것을 넘어서 그 각각의 공연이 갖고 있는 주제와 캐릭터에 부합하는 옷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아버지 역할을 맡았는데 너무 예쁜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 공연이 갖고 있는 성격들이나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만드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단순한 작업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굉장히 복잡하고 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네. 작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전통 춤향기라는 공연에서도 네. 직접 디자인하신 한복을 선보이셨다고 들었는데 설명 좀 그 부탁드릴게요. 공연은 전통 춤의 향기 시리즈예요. 네. 그 친구, 그 무용해 주시는 분이 이지선이라는 분인데 10번째의 그런 공연을 연 거예요. 전통춤 향기의 10번째. 그래서 그 큰 타이틀은 해화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간 거예요. 해화영? 네네네. At the National Kugak Center, we went to meet hanbok designer Kim Ji-won and see the rehearsal of Lee Ji-sun's traditional dance, the 10th Cent.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오시게 되셨나요? 여기 이지선의 전통춤 해화영이라는 공연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번 무대 의상 감독을 맡아서 여기서 지금 백스테이지 작업하려고 왔어요. 네. We found designer Kim with the main dancer of the performance, Lee Ji-sun. Lee Ji-sun has been presenting numerous traditional and original Korean dance performances that have been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아니 그 미술이랑 어떻게 같이 끈을 해서 머리에다 꼬매면 어때? 일단 여기다? 그러니까 무슨 말? 실, 검은 실, 흰실이든 해가지고 내 말은 이걸로 받친 다음에요. 안 들어가. 이거 기대게 하고 이거는 대수라는 건데요. 왕비가 혼인할 때 쓰는 거예요. 그 결혼을 앞둔 신부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의 결혼이 아니고 왕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궁중의 위험, 국모로서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얘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의 상징물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죠. 얘를 주름을 너무 여기까지 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펴주면서 데려야 돼. 여기는 접어놓고 주름대로 데려. 여기를 너무 막 다 펴버리면 그 여기가 뚱뚱해 보여. 힘들까봐. 이게 지금 이번 작업의 메인 의상이에요. 그래서 기본 모토는 그 속옷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전통 옷을 입을 때는 7가지 속옷을 입거든요. 다리 속옷, 속속옷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속옷의 이미지,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런 이미지를 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치마 뒤쪽에 이렇게 긴 천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가씨로서의 어떤 미련, 아직 그 붉은 마음들을 품고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부가 된다는 어떤 설레임을 말하는 거고, 이게 맨 마지막에 아마 하이라이트로 들어가는 피날레 의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색, 색동으로 많이 이렇게 전통 옷에 보여지거든요. 근데 요게 그 각각의 오방색이 갖는 어떤 철학적인, 길상적인 의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빨간색은 애군을 뭐 막아줘서 뭐 팥죽을 바르는 뭐 이렇게 그 귀신을 쫓는 색이라든지, 뭐 황 같은 경우는 이게 중심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무게를 역할을 한다든지, 오방색 특유가 가지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런 어떤 상생하는 효과들, 그것들이 이제 옷에 다 들어가져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다 오신대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어요, 스님. 못 알아봤구나.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아, 그럼 지금 한번 그냥 하고. After checking the costume and hair ornaments, Lee Ji-sun went to get her makeup done for the rehearsal. 김기현 선생님과도 이전에 작업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아, 근데 처음이면은 저는 이제 우공 임혜광 선생님 같은 그 김지현 선생님 신랑 되시는 분이 춤을 추세요. 그래서 같은 이제 이수자로서 우공 임혜광 선생님 댁에서 만났었고요. 일단은 김지현 선생님 한복은 제가 느낄 때 일단은 안에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색감 자체도 본인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그런 색채가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이런 조명 아래서 봤을 때와 또 무대에 올라가서 그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색채가 틀려서 항상 하면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항상 부여가 되더라고요. 잘라주네. 선생님 앞에다가 옷깃 꽂아야 되죠? 안긴데? 진짜? 노란 거만 가져가라고 그러셔요. Kim Ji-won gives 100% even at rehearsals. She checked the stage costumes thoroughly until the last minute. This was the 10th installment of the Traditional Dance Sense series, and today was the day when the costumes, which she worked on day and night for the past few months, were going to be finally unveiled. Even though she is a 20-year veteran, the hanbok designer feels nervous and thrilled whenever she's part of a theater production. 포즈는 알아서 해주셔요. 나는 모르겠어, 뒤에는. 아니, 몰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 한쪽으로. 가자. 고. 다녀오겠습니다, 스님. The rehearsal continued without a break. During this performance run, traditional Korean theater pieces and 9 different music pieces will be presented. 옷은 한복이 공기들을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패턴은 평면 패턴이에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다하트가 잡힌다든지 뭐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기가 품어졌을 때 움직이면서 치마 자락 날리는 거랑 소매 자락이랑 이게 들리는 거랑 리허설 때 그런 것들을 체크를 했다가 본 공연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 뭐 밟히는 거 이런 걸 체크해서 길이 조정 좀 해주고, 음악이면 뭐 다시 잘 하시는 분들이라 예, 뭐 별 문제 없이 다 공연까지 진행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Kim Ji-won is also dedicated 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hanbok design, aiming to raise the standards to a whole new level. As a costume designer for traditional theater pieces, she adds more brilliance to the splendid dance and music that leave the audience enraptured. 그럼 한복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처음에 학부 때 전공은 한국무용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몸이 약하니까 네. 어머니께서 이제 운동 삼아 보냈던 것 같아요. 무용을 하라고. 근데 이제 격렬한 운동은 못하고 한국무용이 굉장히 그 운동량은 많지 않으나 정중동의 호흡을 가지고 건강하게 신체를 돌리는 그런 운동이어서 그거를 맨 처음에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춤의 매력에 너무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한복을 입고 할 수 있는 춤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연하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한복 입고 노는 것도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또 자라면서 신체 구조가 그렇게 키가 크고 늘씬하게 빠지지를 못해서 예, 좀 무용단에 입단을 하거나 이런 건 좀 부족한 면이 많아서 한복 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됐죠. 예. 무용을 보통 네. 이제 하게 되면은 키도 크고 그렇죠. 좀 그래야 되나요? 네, 네. 그러면은 그래도 한복의 의상, 한복이나 네. 뭐 의상에 관심이 없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무용수로 계속 이제 활동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네. 이제 진로를 바꾸기로 결정을 하신 건데 네, 네. 그러면은 진로를 바꿀 때 나는 그러면은 무용이 아니라 의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딱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네. 있었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춤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춤을 너무 좋아하니까 춤추는 남자랑 결혼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비록 제가 여러 가지 조건들로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에 불구하고 네. 그래도 춤의 주변에 남아있을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옷은 제가 워낙에 좋아했던 분야였었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네. 그냥 무용하는 거는 포기를 하고 부전공으로 의상을 선택을 해서 그때부터 한복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무용을 전공을 하셨다가 갑자기 네. 이제 네. 전공을 바꾸신 거니까 예를 들어 뭐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힘든 점이 분명히 있으셨을 네. 것 네. 같아요. 한복을 배우는 네. 데 있어서요. 네네네. 근데 일단 기능적인 것이나 테크닉을 뭐 습득하는 거는 아무래도 의상을 전공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한복을 제가 많이 입어보고 접했고 봤던 사람으로서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부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크닉이나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숙련이 되는 부분이지만 네네. 한복을 이해하고 느끼고 입었을 때의 느낌 그리고 또 이 안에 치마 안에서의 어떤 숨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운용 방법 이런 것들은 빨리 습득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춤을 먼저 알았던 게 훨씬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뭐 무용도 공부를 하시고 의상도 공부를 하셨는데 언제 처음으로 네. 다른 사람의 한복을 디자인해 주셨나요? 원래 무용과는 졸업할 때 졸업 작품 발표회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기량을 이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제 옷을 제가 만들어서 입었어요. 직접? 네네. 네.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친구들이 나도 해주라고 그래서 몇 명의 친구들의 의상을 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하고 났더니 굉장히 조금 센세이션한 그런 느낌? 남편분도 이제 네. 이쪽 계통에 계시는 네.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조금 IMF를 겪으면서 조금 힘든 시기가 지나서 조금 편안해진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네네. 그 전에는 누구를 만날 여유도 없었고 결혼 생각도 안 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그 사람은 전통춤에 대해서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고 저는 옷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 모든 작품의 어떤 그 근원이 된다고나 할까, 영감을 준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너무 많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결혼까지도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공연을 직접 하실 때 네. 의상도 네. 직접 디자인해 주시고 네네네. 제작도 네네네. 해주시죠? 네네. 예. 아무래도 그 사람의 춤을 가장 많이 보고 네.
그리고 움직임도 가장 많이 느끼고 네네.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봉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신경도 쓰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대변해 준다는 어떤 대리만족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의상 한 벌을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는데 물론 어떤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네, 근데 저렇게 자수도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일반적인 옷들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금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그림도 들어가고 수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려요. 한 달? 네네. 그래서 시간이 대작일수록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요. 직접 이제 염색 같은 걸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염색해서 말리고 후처리 후가공하고 만들고 하는 데는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아, 그럼 이제 별도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더 걸리는 거고 디자인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디자인은 근데 이제 처음에는 좀 꽤 걸리는데 지금은 이제 대충 어떤 아웃라인만 확실하게 전달이 되면 그거에 대한 디자인은 금방금방 뽑아내지는 것 같아요. 직접 염색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작업을 직접 하시는데 특히 남편분의 의상을 디자인하고 제작하실 때는 더 신경 쓰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한 10배, 20배, 100배 더 쓰시나요? 아, 신경이 그래도 뭐 다 쓰이기는 하는데요. 워낙에 자기가 이제 제 옷을 잘 소화를 해줘요. 그게 남들 보기에는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 사람은 스스로가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공연이나 뭐 이런 작품 활동도 많이 같이 함께 많이 하셨나요? 개인 공연도 몇 번 같이 했었고요. 그 사람이 있는 이제 직장에 국립국악원에 있는 옷도 몇 번 했었고요. 그래서 같이 작업하는 거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직접 이렇게 디자인을 하실 때, 한복 디자인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복 디자인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색이에요. 색감? 그러니까 색이 어떻게 운용이 되느냐가 그 옷의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물론 실루엣도 그 다음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 조도라든지 일상 야외 공연이라든지 야외 촬영이라든지 뭐 이런 거인지 아니면 공연장의 조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맞춰야 되고 컨셉에 맞는 색감을 또 잡아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음향의 배치예요. 그러니까 한복이 가장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음향의 조화거든요. 지금 입으신 분 옷도 위에는 붉은 톤, 밑에는 푸른 톤이 있는 것처럼 음악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대삼과 소삼이 있듯이 옷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향의 무게중심을 잘 운용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여가요? 여가라는 말이 저한테는 좀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한참 막 일 많을 때는 봄, 가을인데 봄, 가을 시즌에 거의 꽃이 피는지 낙엽이 지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지나간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딱히 여가라기보다는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행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뭐 이렇게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다른 걸 이렇게 빼서 여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여행을 하는 편이에요. 명동 거리를 돌아다닌다든지 뭐 홍대나 뭐 가로수길 같은 그 핫플레이스 있잖아요. 한복을 하는 사람이라서 자꾸 고루해질까 봐 옛날 생각 자꾸 하고 그게 좀 싫거든요. 그래서 현대적인 그 미감이 가장 그 핫플레이스인 공간들을 돌아다니는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취미로. 직업병이요? 직업병은 제가 염색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눈도 좀 아프고 여기 물 염색할 때 보면 이렇게 물에다 원단을 적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팔에 조금 무리가 가서 테니스 엘보 같은 게 좀 오고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색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쯤은 뭐 이제
일단은 지금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근데 하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기억을 그대로 갖고 오고 모든 노하우를 그냥 가지고 온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불가능할 테고 다시 태어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복을 딱 보면은 어떤 한복이든 보면은 색감도 화려하고 정말 디테일적이잖아요.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복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복은 확실히 숨을 품고 있는 옷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의 옷이라는 표현도 맞고요. 네. 중국의 치파오라든지 베트남의 아오자이라든지 뭐 기모노, 일본의 그런 것들을 하고의 확실한 차별화를 두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보면 걔네들은 실루엣이 굉장히 H라인이고 딱 떨어지는 거라면 우리 옷은 되게 겹겹이 레이어드된 옷의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레이어드된 느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페스츄리 같다고나 할까? 그러니까는 그 사이사이에 숨구멍이 들어있어서 있는 게 뭐 맛을 보기 전에는 모르지만 맛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바삭하고 이 구멍 안에서 나오는 그 맛의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네네. 바람이 쏙 들어오면서 그런 느낌의 옷이 바로 한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옷이 숨을 쉰다. 네. 이렇게 겹겹이 레이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남편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옷을 입으면서 옷이 숨을 쉬고 흡수를 하고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시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천연 소재예요. 뭐 요즘에는 화학 섬유로 된 소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천연 소재를 조금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 소재가 주는 그 자체가 바로 숨이잖아요. 우리 면티를 입었을 때랑 화학섬유 입었을 때랑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면티는 땀을 흡수를 해주고 배출도 잘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걸 입었을 때는 조금 더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작업을 하셨던 뭐 작품이라고 해도 되겠죠? 작품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일단 가장 마음을 울려줬던 작품이 있어요. 고베 지진 났을 때 저희 남편이랑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공연을 갔었어요. 그때 살풀이 옷을 제가 약간 하얀색에다가 검정색 리본 같은 걸 달고 그리고 테두리 같은 것도 이제 검정으로 달아서 추모하는 느낌의 그런 옷을 만들어서 갔거든요. 그때 그 관객들 반응이 크게 울지도 않고 너무 소리 없이 숨죽여서 막 울면서 그 공연을 봐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또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은혜 선생님의 처용이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처용이요? 예, 처용. 예, 처용이라는 공연이었는데 그게 제가 맡아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제 지도 교수님이신 금기숙 교수님이 초연할 때 의상에 담당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후에 그걸 맡아서 또 같이 또 재작업을 하게 될 수 있던 게 굉장히 인연이 깊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 해에 그게 또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탔어요. 그래서 같이 너무 보람이 있었던 그런 공연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린 친구였는데 제가 팬이에요. 너무 춤을 잘 추는 아이였는데 어린 아이니까 예쁜 한복을 입고 싶어 했었어요. 막 이렇게 막 장식도 많이 달리고 막 예쁜. 근데 작품이 품바였었거든요. 거지예요. 거지인데 거지들이 어떤 풍류를 느끼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면서 국어를 하는 거예요. 의상 자체가 굉장히 누더기 옷이고 번거지를 쓰고 집신 같은 거를 신고 사실 어린이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지 않은 옷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품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그 아이를 설득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었는데 나중에는 금방 또 이렇게 밝게 돼서 그 아이 또 오래
콩쿨 대회에서 전부 다 또 대상을 휩쓸고. 그래요? 일본에서뿐만이 아니라 파리에서도 패션쇼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파리 패션쇼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네. 일본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이름으로 나가서 했던 거고, 네네. 파리는 이제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뭐 조선의 왕비 파리에 가다라는 타이틀로 해서 저의 스승님이신 이제 궁중복식연구원의 유성옥 교수님과 같이 갔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거의 궁중복식을 위주로 해서 했던 거고, 거기도 패션쇼 위주로 안 했고, 이제 다례를 하면서 폴리에식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패션쇼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 남편이 전체 총 연출을 하고 이 옷을 입고 모델로 섰었어요. 이 옷을 입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저쪽에 이제 빨간색 홍장삼을 입고 직접 모델로 출연을 했었어요. 네. 안 떨리셨어요? 네, 뭐 키가 크고 막 멋진 모델들이 많은 상황에서 뭐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그래도 무대에 서봤던 사람이어서 이렇게 떨리고 그런 거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이제 저 때문에 옷이 안 예뻐 보일까 봐 걱정이 됐던 건 있었죠. 한복은 왠지 키가 정말 큰 사람이 입는 것보다는 약간 좀 아담한 체형의 사람이 입는 게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정말 아름다우셨을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공연 이제 전통 공연 의상을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또 다른 분들도 계실 텐데 나만의 스타일이 있다면, 나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제가 아까 이제 한복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전통 고유의 어떤 색감들도 중요하지만 한복의 색은 굉장히 화사하고 예쁘잖아요. 이렇게 막 꽃에서 나온 색깔들에서 이미지를 따와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취향이 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뭐 흙이라든지 하늘, 바다 이런 거에서 색깔들을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그런 자연 친화적인 색감들 그런 거를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쑥이라든지 치자라든지 홍화시라든지 이런 거에서 염색 염료를 추출을 해서 염색을 해요. 근데 그런 색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한복들보다는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인 색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오히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색을 더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현대적인 그런 어떤 보편적인 미감하고는 그 과거의 색깔들이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박사학위까지 받으려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컴플렉스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의상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컴플렉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충분히 되지만 의상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테크닉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선입견들이 이제 생기고, 사실 실제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스스로가 취약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그쪽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제가 필요한 것들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더 하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됐고요. 공부는 근데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컴플렉스를 아직까지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지금까지 쌓아오신 그 노하우나 그 경험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의상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도 아니거든요. 공연 예술 전반에 대한 무대 미술이라든지 뭐 연극의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박사를 간 것도 의상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미술학 박사고요. 그 디자인 공예 학과라는 그 학과 안에 의상 디자인으로 세부 전공이 또 나뉘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뭐 도예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커리큘럼도 다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꼭 한우물만 파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우물 밖의 상황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 조금 더 엔터테이너적인 부분을 보강을 하려면 다양한 부분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We went to a gallery in Insadong to check out Kim Ji-won's solo exhibition.
The title of this exhibition is Breath, which is certainly befitting of the concept of death. Through this exhibition, she wanted to convey a message that death is not to be feared and remind people of the preciousness of life. 이거는 전통 홀레복이나 이런 것들을 옛날 과거에 축제식 상장례에서 수의로 삼았던 것들을 안으로 모토를 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어떤 상생의 기운들을 느끼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안쪽에 청색을 넣어서 검은 기운 안으로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 주제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목은 바보새의 둥지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 전시 컨셉이 죽음이긴 하지만 생명이 사라지는 어떤 물리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대가족 사회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와 지금이 다른 게 그 소황제로 일컬어지는 하나만 낳는 그런 분위기에서 부모의 품을 결코 못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옛날 과거에 뭐 젖을 물리기 위해서 막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슴을 내놓고 아이를 키웠지만 지금은 여자에게 있어 가슴은 뭐 약간 좀 뭐랄까 성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비중을 두는 것을 이런 것들로 표현해 봤어요. 작품은 니르바나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전통 오방색 중에 그 황색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 중심을 통해서 동서남북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전시 배치 컨셉을 잡은 거고요. 지옥에 빠진 극락에 있는 그런 불쌍한 중생들을 구원을 하는 그런 보살의 이미지를 형상화를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죽으면 바다로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질배를 통해서 바다를 영혼으로 보이는 그 의식이 있거든요. 천도를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이승과의 인연을 절연을 시키고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 있는 어떤 무당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소품이에요. 지전이. 그래서 그 지전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모습. The works of art that revealed her great wisdom blew everyone's mind away. 이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정과 그리고 이 작품을 하게 된 배경. 하도 주변에서 죽음에 대한 작품이 이제 고만하라 그래서 이번 전시를 마지막으로 이제 고만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죽음은 그렇게 어둡고 두렵고 공포의 대상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선 중기 이전에 장구치고 노래하고 제담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왕자를 떠나보내는 그런 의식들 안에서 이 디자인 소스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조금 더 삶을 밝게 조명하시게 되기를 기도하는 아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색깔로 너무 고상하게 해주는데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색을 입었는데 이렇게 화려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평을 들었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늘 와서 보니까 역시 너무너무 진정성이 느껴지는, 혼이 느껴진다 그러나, 영혼이? 현대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복인데도 오늘 작품도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색감과 그 전통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선이 잘 나타나서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Kim Ji-won may already be at the top of her field, but that does not stop her from striding and pushing herself forward. 지금 이 전시로 또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은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100세 시대로.
그래서 지금은 꽃할배라든지 꽃중년이라든지 이렇게 청춘의 기준점도 달라졌고 자기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시를 통해서 저희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재조명, 우리 선조들의 어떤 지혜를 배우는 기회, 이런 것들이 조금 됐으면 하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의 옷, 한복이잖아요. 네. 근데 김지원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로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네, 한복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어드를 겹침의 미학, 제가 오늘 이렇게 약간 비치는 옷을 입고 왔잖아요. 네. 근데 이 소재 안에서 이렇게 계속 비치고 있는 것들이 네네.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7가지의 속옷을 입어요. 저런 옷을 입으려면. 7가지요? 네네. 그 위에 겉옷을 입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내면의 아름다움을 미리부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 남자의 옷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옷도 포 안에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으면서 겉옷의 실루엣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그렇게 입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벌써 기모노라든지 치파오와는 확실하게 차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겹치고 겹침으로 인해서 비치고 겹겹이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고 그것을 운용하는 거, 그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인 옷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에 계신 분들도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시각을 꽂아서 보시면 그 한복의 치마선이라든지 도포자락이라든지 요거 날리는 것들이 다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복은 이미 뭐 아름답지만 많은 분들이 한복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더 발견을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뭐 꿈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지금 가장 발등에 떨어진 거는 올해 박사학위를 무사히 잘 마치는 거고요.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면 지금 뭐 방송이라든지 연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쪽에 스타일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너무 많고, 근데 안타깝게도 한복을 스타일링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역사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옷 자체보다도 머리 장신구에서부터 놀이개, 신발, 그걸 일습이라고 하거든요. 한 벌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벌 한 벌이 어떤 일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공부가 많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런 한복을 스타일링할 수 있는 인재들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랫동안 한복과 함께 숨을 쉬고 또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한복이란 혹시 김지원 디자이너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한복인 저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복 안에 있는 색의 의미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 다 숨어 있는 철학적인 베이스들,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유창한 영어로 얘기하지 않아도 보면 이게 어떤 상장례의 느낌이라든지 뭐 화려한 잔치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전 세계인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멋진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아름다운 한복도 보여주시고 또 특히나 이렇게 아름다운 한복을 직접 입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